네,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하림 가지고 오셨습니다. 이 종목이요, 장 초반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장중한 때 3,135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. 하지만 쭉쭉쭉쭉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결국은 1.47%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. 일별 시세 보니까 우리가 좀 장이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저점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장이 살아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은 또 특별한 이슈가 있었잖아요.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하림이 오늘 또 특징주가 됐습니다. 그 하림뿐만이 아니고 이제 같은 친구들, 닭고기 친구들이 같이 오늘 또 이슈를 좀 받았어요. 근데 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또 오늘은 또 빠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워낙 뭐 지금 당장의 재료주들, 지금 당장의 테마주들 이런 부분들에만 이제 열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 일본 그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 이제 그 해역 쪽에 이제 방류가 됐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수산주들,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제 그 물고기 종목들은 다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대체적인 뭐 닭고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이제 그런 모습과 이제 좀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림의 개별적인 또 이슈가 좀 더해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그 취임 이후에 첫 식품 산업 현장 그 기업을 이제 방문했는데 거기가 이제 또 하림으로 이제 또 방문을 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식품 시장의 경쟁력을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멘트들이 좀 오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같이 막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림이라는 종목이 오늘 뭐 장중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좀 보여줬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뉴스가 한번 나오고 뭐 실질적인 그런 이 기업에 미치는 여파보다는 좀 투자자들의 이런 뭐 일정이 지나가고 이런 그 뉴스와 테마가 형성됨에 따라서 급격히 이제 몰려드는 그런 수급들이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 마감 때까지,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종목들도 이제 좀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지는 못했고요. 그러면서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. 하림이라던가 혹은 오늘 체리브로라는 종목도 이 종목은 오히려 힘이 조금 더 세게 강해지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. 그다음에 뭐 마니커 이런 종목들도 동전주이긴 하지만은 오늘 뭐 이슈가 같이 붙다 보니까 한 7% 조금 넘는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나라와 그다음에 일본 간의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여기 관련된 좀 새로운 이슈주라던가 또 새로운 그런 테마주들을 계속해서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뉴스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수산주들이 또 이제 뭐 같이 좀 밀리고 오히려 이런 그 뭐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식품업, 농식품 이런 쪽에 이제 테마가 좀 그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쪽으로 뭐 공격이라던가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뭐 충분히 우리가 관심 종목에 놓고 다음 테마 혹은 뭐 이제 단기 종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는 조금 방사능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뭐 돼지고기나 아니면은 닭고기를 먹자라고 해서 오늘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테마성이 조금 돌아가면서 또 앞으로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뭐 지금 한번 테마를 받고 이슈 그다음에 오늘 거래량이 굉장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체리브로라는 종목은 뭐 상한가까지 이제 터치를 했었고요. 그래서 보통 테마들이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뭐 계속해서 관심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. 남아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. 자,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. 13.33% 상승하면서 8,16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. 또 장중한 때는 8,780원까지 올라섰는데요. 전문가님, 저는 일별 시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보통 우리 지금 차트 대부분이 8월 6일에 좀 저점 찍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지금 며칠째 빨간불을 끄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. 이 종목이요,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골프장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? 네, 이제 골프장을 54개 홀이나 좀 운영하고 있는 좀 이 골프장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뭐 경제가 좋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좀 골프 많이 치니까 날씨 좀 풀리니까 그래서 골프장 관련주 간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남아산업은 이 골프장 관련주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. 지금까지의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아니라 새로운 일본 수출 규제를 찍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 종목 중 하나가 남아산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왜 그러냐 한다면은
실제로 이번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10월입니다. 우리 지금 이 한국과 일본의 굉장히 무겁고 지금 딱딱하게 굳은 이 관계를 어느 정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했는데 그 기회가 바로 10월 22일에 바로 일왕 즉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본은 천황이라는, 이거를 좀 낮게 부르면 일왕이라는 실질적인 거기서 국가의 뭐 능력이나 엄청난 힘은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신이라고 추앙받았던 이 왕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그 일왕의 즉위식이 일본에서 10월 달에 있는데 그 1항의 즉위시 진행이 될 때는 이 9월 달에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9월 달에 이 정부의 개각이라든가 아니 정부의 이 직계 이 어떻게 개편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 한다면은 실질적인 이번에 1항 즉위식에 따른 이 국가들의 정책 수혜주로서 남아산업이 급등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.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저점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이게 급등이 2번, 3번 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우하향이 나오다가 이번 8월 달에 저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20% 넘는 급등세가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뭔 소리냐? 이제 급등이 시작된 거고 그 뒤를 이어갈 종목들도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신일본 수출 규제 상한가 후속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남아산업의 21%인데 후속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.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.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. 역시 해마로푸드 서비스가 정답이었습니다.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. 네, 잘 좀 맞습니다. 세워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. 이 종목 차트 보여드리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그 바닥을 좀 새로 다지는 그런 구간들도 나왔고요. 최근에 또 위쪽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밴드 상단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그런 차트를 좀 만들어줬습니다. 주봉상의 차트도 그동안에 이제 좀 아래쪽으로 압박이 몇 번 들어오고 시장이 빠질 때 한번 압박 구간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빠르게 또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뭐 상방 추세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. 바닥에서부터 계속 저점 다지고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대에서 저점 흐름들 잡아가면서 위쪽으로 이제 좀 돌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연기금을 동반한 뭐 기관계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, 그다음에 이 기업을 평가하는 뭐 실적 기대치라던가 앞으로 뭐 추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열려 있다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일봉상의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신다고 하면은 한번 위쪽으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정고점대를 한번 부근을 터치를 하면서 음봉으로 좀 밀리고 있어요. 여기 이제 뭐 그 초록색 기둥 매물대도 좀 보이시죠?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거래량은 없게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 눌러주러 가는 그런 구간이죠.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양봉보다는 이런 음봉들을 좀 이용을 하면서 매수를 하면은 좀 더 좀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음봉 매수 가격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2,800원 선에서 분할 매도, 그다음에 목표가는 주봉상의 3,000원 선 여기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면에 이제 아래쪽 구간에서 밀려서 매물대까지 이탈을 나눈다고 하면은 이 선이 되겠죠. 2,430원. 여기는 이제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보시면서 천천히 좀 매수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슈를 기다렸는데 6시 반 정도인가요? 제가 속보를 확인을 했어요.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. 사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정부는 딱 결정을 했어요. 일단 이제 그 지금 구간에서 본다 한다면 지소미아의 파기 협정이 이 파기가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적어도 지소미아, 흔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무슨 뜻이냐? 그냥 한국과 일본의 서로 간의 이 군사 비밀을
좀 공유를 하고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. 뭐 이런 보호 협정이 바로 이번에 지소미아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게 이 지소미아가 이번에 연장이 되길 바랬어요.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바랬는데 이번 정부에서 NSC에서 결론 난 게 연장 안 한다, 파기한다라고 결론 났습니다. 그래서 원래 기한이 24일까지였는데 이게 오늘자에서 결론이 나서 24일 전까지 일본에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일본에선 정보를 접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. 이거 조금 그렇지 않냐라고 좀 안 좋은 기분을 좀 나타냈거든요. 그러면 뭔가 한다면은 그래도 지소미아는 해결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까지 파기가 나면서 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 점점 더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까.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균열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당연히 뭐예요?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들, 관련주들 또 급등세가 나온다.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이 뛸 수 있다.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. 아까 우리 특징주 할 때 남아산업 할 때 일왕 즉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런데 우리가 정상급 인사 파견이 예상된다. 그러면 누가 가는 걸까요? 네, 일단은 지금 1왕의 즉위식이 아까 말씀드린 10월 22일입니다. 그 날짜에 이번에 나루히토 이 1왕이 즉위하는 날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워낙에 좀 큰 행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측 말에 따르면은 이번에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과 그다음에 중국의 왕치상 국가 부주석도 참여를 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각국의 나라에서 좀 정상급 인사들이 어느 정도 그 1왕에 참석하는 이 얘기로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얘기합니다. 지금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안 좋은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번에 즉위식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안 좋은 사이를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이 축하 사절로서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은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이 사절로 나갈 수 있겠느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실제로 과거에 한일 이 의원 연맹에서 부회장을 지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실제로 동아일보에 다니실 때 도쿄 특파원으로 일본에 좀 많이 나가 계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좀 친하고 일본에서 좀 호의적인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. 일본 뭐 실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오고 한국도 옵니다. 그럼 그 관련해서 뭐라 했습니까? 10월이란 9월 달에 일본에 각계 나오는 뭐 실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나라 간에 서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이 정말 우리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엄청난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왕 즉위식 참여에 따른 정부 정책주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수혜도 받으면서 이번에 정부 정책 수혜주까지 될 수 있을 만한 이 상한가 후속주입니다. 오늘 공개하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비드 전문가님 사실은 이런 이슈들을 제가 알고 있고 이해도 하는데 네. 딱 관련돼서 딱 종목이 떠오르지는 않거든요. 어떤 종목 생각나세요? 하나 종목이 좀 뭔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좀 약간 아닌 것 같긴 하기도 하고 좀 약간 네. 아리까리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차트를 보면서 뭐 이월드라는 종목을 좀 먼저 이월드? 볼게요. 요즘에 네. 뉴스에 좀 많이 나온 그런 또 기업이기도 하죠. 네. 근데 이제 이월드라는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뭐 말씀해주셨던 뭐 인물과는 뭐 이제 뭐 연관성을 좀 붙이는 그런 테마가 형성되었던 적도 있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었던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월드, 그러니까 이랜드 계열의 그 브랜드가 일본 뭐 이제 유니클로라든가 이런 그 불매운동 반사익 수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어지면서 한번 반영이 됐어요.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요거랑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종목, 그다음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이게 지금 2,500원에서 뭐 거의 뭐 4,000원대까지 굉장히 좀 많은 구간대를 올라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명성 TN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
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은 부각이 안 됐는데 지금 막 이제 그 시작을 좀 하려는 듯한 그런 차트가 좀 보여지고 있죠. 요즘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수출 규제, 그다음에 좀 새롭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본다고 하면은 한 요 정도를 일단은 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비드 전문가님께서는 이월드 그리고 명성 TNS가 아닐까라고 추리해 주셨는데요.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?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.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일본 수출 규제도 안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 수혜도 받고 있고 하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떤 걸까요? 이제 사실상 사실은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잘 가늠이 안 돼서요. 가늠이 안 되세요? 네. 그럼 지금 이번 힌트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일본 수출 규제 수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랑 즉위식에 참여하는 거에 따른 정부 정책 수혜주라 말씀드렸고요. 네, 거기에 수혜가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 수출 규제면서 정부 정책적인 두 가지 이슈를 가진 기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당연히 정부 정책만 해도 급등이 나오고 일본 수출 규제만 수혜주라 하더라도 급등이 나와주는데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가더라도 크게 간다는 거죠. 근데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뭐였냐면은 그게 남아산업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남아산업이란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고 있냐. 최근에 단 한 번도 급등이 안 나오다가 이번엔 첫 급등이 나왔어요. 그 첫 급등이 얼마? 21%였다. 지금까지 계속 빠지기만 하고 지지부진만 하다가 첫 급등 나온 게 21%였습니다. 뭔 소리냐?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도요. 일본 수출 규제 당연히 있죠. 정부 정책 수혜 당연히 있습니다. 근데 더불어서 뭐예요? 최근에 단 한 번도 급등이 안 나온, 한 번도 상승이 안 나온 바로 이번에 우리가 첫 급등 첫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와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말라 했죠. 하지만보다 이번 종목은 일본 수출 규제와 정부 정책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상한가 후속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급등 안 했다 한다면은 두 번 급등 나올지 세 번 급등 나올지 아무나 모른다. 그 종목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급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. 그럼 다비드 전문가님 혹시 이월드 명성 TNS 근데 이월드는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으니까요. 상한가가 좀 많이 나왔죠. 그 네, 종목은. 그렇죠. 그러면은 명성 TNS 혹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은 수 있을까요? 뭐 어거지로 뭐 때려 맞추면 어거지로 뭐 이렇게 이렇게. 갖다 맞출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그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닌 저도 것 이제 같아요? 들으면서 그 좀 예측을 좀 하는 그런 종목들도 보이긴 한데 네. 아직 첫 급등이 안 나오고 첫 상한가가 안 나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힘을 또 잃거든요. 그래서 저는 멘트를 아끼고 저도 오늘 또 확인을 해보러 이따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?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. 한번 볼까요? TK 케미칼 아닐까요? 라고 보내주셨고 핸섬가이라고 마르스 전문가님부터 부국철강 왔습니다. 그리고 주식 안 하는데 태은 앵커님 보라고 히든스타 매일 봅니다. 킁킁 하면서 98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저희 언제나 히든스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다음에 남선 알미늄까지 와 있습니다. 그 아래로는 다비드 전문가님께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마르스 전문가님 조금은 어려우셨나 봐요. 저도 사실은 오늘은 감이 좀 안 잡히거든요. 힌트 요만큼만 더 주세요. 요만큼만. 더 준다 네, 한다면 힌트가 다 준 거예요. 다 준 거예요? 다 준 건데. 저 모르겠는데요. 거기서 좀 더 힌트를 드리자 한다면은 네네. 과거 2018년도 말쯤에 실질적으로 좀 정부 정책에 한번 엮여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눌려서 다시 한번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좀 많이 눌렸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와 정부 정책이 동시에 있는 이번 이랑 즉위식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정부 정책주를 꼭 잡으셔라 말씀드리겠고요. 이번에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